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딩크 부부와 애가 있는 집안 중에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말하기 앞서서 일단 이 두 가지의 어떤 인생의 선택권에 대해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같이 살아보면서 일단은 아이가 있지 않고요. 그런 아이가 없는 부부 삶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일단은 딩크는 아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아이가 생겼을 때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그게 다 맞지는 않더라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 장점을 먼저 말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인 장점이 압도적으로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그렇듯 아이를 낳지 않아서 돈을 엄청 많이 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없는 삶이 단순히 양육비를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경제 구조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산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일단 뭐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 드는 비용들이나 뭐 보험도 더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이제 부대 비용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주거도 좀 확장을 해야 되고, 이제 사교육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의료비나 대학 등록금과 각종 체험 활동비 등으로 이제 매우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 이제 가계 재무를 전략을 짜야 되고, 그걸 생각을 안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연하게 반대로 이러한 지출이 없다면 부부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을 저축과 투자 혹은 원하는 소비에 자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고요. 자산 축적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부부가 돈을 잘 벌지 않고, 그럼에도 이러한 아이를 가졌을 때 나간 비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산을 모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고요. 또 주거 선택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데, 대출의 의존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낮출 수도 있고, 이런 조기 은퇴와 같은 전략적 인생 설계를 현실화할 여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투자에서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겨서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 이런 출산과 육아가 병행되면 일단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위험이 낮아지고, 특히 장기 소득 상승 곡선을 유지하기가 쉬워지는데, 부부 모두가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평생 총소득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비 역시 자녀 중심이 아니라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여행이나 문화나 취미 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가 있어서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만족도와 자율성을 높이는 선택이 되죠. 만약에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경제적으로 빨리 안정되고 싶은 똑같은 목표를 가진다면, 그런 부부가 만났다면 일단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절약하면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단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말과 저녁 일정이 뭐 육아 중심으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갑작스러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제약이 적고, 뭐 운동이나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동 등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는 거죠. 뭐 그렇게 앞서 말했듯 3, 40대는 커리어의 방향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딩크는 이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경쟁력과 이런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관계 측면에서 보면 자녀가 없는, 자녀 중심이 아닌 배우자 중심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쉬워서 이제 데이트 문화를 좀 지속할 수 있고, 충분한 대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공동의 취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데, 다만 자녀라는 공동의 목표와 책임이 관계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 만큼 이런 관계의 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니고, 서로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뭔가 결속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대체로 아이가 없을 때 서로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 연결되면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담을 받는 것이 너무 싫다면 이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녀가 생기자마자 어쩌면 부모가 아빠이든 엄마이든 간에 그 자신이 사라져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교육이나 건강이나 진로나 사회 적응 등 수많은 이제 변수와 책임이 장기적으로 동반되니까 이제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반면에 딩크는 이러한 구조적인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압박을 덜할 수 있고 삶의 주요 결정을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중심으로 설계할 여지가 크죠. 그만큼 삶에 대한 통제감을 유지하기 쉽다는 점이 심리적인 장점으로 작용하고요.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생애 주기에서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사람들, 이런 부부들을 보면 대부분이라고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냥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뭐 이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뭐 인간 사회가 사실 좀 좋아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방을 한다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장점인 것 같은데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아이를 가지면서 생기게 되는 장점들,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고력이 좀 짧아서 좀 이제 반대급부에서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딩크의 단점은 그냥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와 같은 예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일단은 자녀를 가져본 사람들의 말을 좀 빌려보면 제가 좀 질문을 몇 번 해봤었던 것 같은데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아이를 낳는다는 그 선택이 정말 100이면 100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자녀 양육은 분명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 성장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과정 속에서 이런 깊은 의미와 정서적인 충만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딩크는 자유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대신에 중년 이후 삶의 방향성과 목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특히 또래 집단의 자녀 중심이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면 공통의 화제가 줄어들고 이제 모임 구조가 달라지니까 사회적인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런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라는 게 그냥 집단과의 어떤 유대감이나 공감 형성대가 좀 많이 없다면 그게 좀 외로움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단점에 대한 생각은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런 단점들이 30대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공허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개인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가지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가족 관계의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잖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과 자녀와 손주라는 이런 세대의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명절이나 기념일이나 노년기의 일상에서 관계의 밀도가 낮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커질 수 있는데요. 질병이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가족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양이나 간병이나 주거 대안 등을 스스로 더 일찍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런 어떤 노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고도 보는 것이 반대로 그 아이가 없을 때 내가 경제적인 준비를 잘 해놓는다면 그 부분이 완벽하게 상쇄될 순 없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혼자 있어도 좋고 이제 부부끼리 둘이 놀아도 괜찮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이 또래 집단의 자녀와 손주 중심의 이야기로 재편될 경우에 공통된 화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단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삶의 의미 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녀가 생기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의 이 세계관은 완전 다른 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녀의 성장 과정이 제공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계하지 않으면 공허감을 이렇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절대적인 단점이라기보다는 준비나 관계 형성 방식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해보면 이게 좀 아이를 낳는 것이 맞는 것과 낳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두 갈래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슬기롭게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딩크 부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있는 것과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봤고 이런 논쟁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